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세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굿모닝 아이텍의 권중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 시간대가 제일 애매한 시간이에요. 이제 식사하고 오시고 살짝 졸음도 오시고 좀 빠지신 분도 그러신데, 일단 제 목소리 톤 자체도 사실 좀 자장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잠깐 목소리가 좀 커지든가 좀 집중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장표를 보시면은 이번 세션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가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구현 전략 가이드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제목은 좀 있어 보이게 적었는데 내용은 제가 만족하실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아마 보안 쪽에 관련된 부신 거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베이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요 장표는 제가 올해 썼던 장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현재 저희가 보안에 대한 솔루션도 구축을 하고 있고 IT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개별 하나의 나무를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겠지만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저희 당시 위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DX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DX는 현재 IT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고요.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구현하는 모든 프로젝트 서비스들은 이 DX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DX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는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생태계도 많이 변화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IT를 접하는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 IT 서비스하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DX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빨라진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요소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도 접목시켜서 해당 사용자들, 컨슈머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IT 생태계가 변화하고 진화한다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DX를 표현하는 제품 기술은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뭐 대부분이 IT 하시는 분들이니까 모든 항목들이 다 연관이 되시겠지만은 그 중에서 저희 쪽 IT 쪽에 많은 영향 끼치는 부분은 아마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럼 클라우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aaS라는 부분도 있고요, 파스, 사스로 대표적으로 나누게 있겠죠. 현재는 이런 클라우드 형태가 좀 진화되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도 하시는 분들 다 있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크로스 클라우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쪽 실제 IT 종사자에 대한 입장인 거고,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애저 서비스들이 사실 있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해킹의 경로로 통하는 애저 서비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세션은 이러한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전체를 아우르고 보호해야 되는 이제 보안 파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꼭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그 모든 엔티티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 권한의 접근 정책을 적용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안 모니터링을 구현해야 된다. 아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기본 보안 요소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 제로 트러스트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고 저희 보안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세 가지 꼭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키사를 비롯해서 몇몇 기관이 협력해가지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가이드 버전 1.0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여름쯤이었죠. 발표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서머리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6대 핵심 요소를 집어봤는데, 첫 번째가 식별자에 대한 신원에 대한 인증 부분과, 그리고 기기와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워크로드, 데이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총 6개 꼭지를 6대
제로 트러스트 핵심 요소라고 집었고요. 각각의 핵심 요소에서 인정해야 돼, 수행해야 될 과제들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녹색 표시한 부분은 각 요소들이 요구하는 항목 중에 중복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요소에서 그래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요소가 파란색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자로 다운받으셔가지고 내부 업무에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적어봤습니다. 가이드를 좀 다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6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호등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숙도 모델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레거시에 대한 보안 장비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의 솔루션 서비스들이 도입하는 단계이냐 혹은 적용이 완전 끝난 다음에 실제 최적화가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냐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각각이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하시고 각 스코어링에 따라서 현재 내부에 있는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의 보안 모델이 적용에 대한 진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 쓸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항들이 있고요. 요약집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이드를 보시기 힘드시다면 요약집을 별도로 다운받아서 기사에서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희의 단계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기업 혹은 서비스하는 업체들 분들에서 각각의 요구하는 서비스하는 분들의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는 부분들을 각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 군데의 고객사를 많이 다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그린라이트 쪽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있어가지고 먼저 현재의 레거시에 대한 부분 좀 봐셔야 되겠죠. 가장 익숙한 보안 모델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보시는 구성도이고요. 해당 구성도는 맨 상단에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중간에 있는 모든 보안 정보들이 포진되어 있는 보안 게이트웨이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밑쪽에 안전하게 보안 게이트웨이를 거쳐야지만이 저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모든 장비들, 인프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계 보안 모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디바이스 보안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쪽 인터넷 쪽은 불안전하고 밑 아래쪽은 보안 게이트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경계 모델이죠. 저도 IT를 99년도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 보안 모델, 요 인프라 모델로 많이 서비스를 했고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X를 하고 있고요. 현재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 인프라에 대한 모델도 당연히 변화해야 되겠죠. 변화를 하는 거는 요구 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이런 보안 모델로는 더 이상 요구하는 그리고 사이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보안의 역할의 기능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기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는데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경계 보안, 기존의 인프라들을 부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접목시켜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가기 위한 진화하는 첫 단계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계 보안 모델을 봤을 때 화살표가 맨 처음 있을 때는 위아래였잖아요. 위쪽에서 아래로 가는 상하 조직, 남북에 대한 트래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보안에 대한 니즈는 사실 동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보안 모델로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안 모델에 대한 변경의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앞쪽에 보여드렸던 보안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는 하나의 경계면을 봤을 때 저희의 모든 보안의 비용과 시간과 모든 투자 요소들은 경계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현재 실제 트래픽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스코에 대한 자료인데요. 트래픽을 발생하는 거를 분석했을 때 남북, 안과 밖에 대한 트래픽은 15%밖에 되지 않더라. 나머지 85%는 대부분이 내부에서 발생하더라는 게 트래픽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트래픽들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봤을 때 현재 저희는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하셔야 되고 클라우드로 이전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실제 실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넓혀졌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델이 가능히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셨고 그리고 좀 더 보태어서 멀티 클라우드까지 같이 운영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에 별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두셔가지고 좀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많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트래픽에 대한 통제와 분석과 보안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계형 기반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좀 더 생각의 발상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그 보안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셋이라는 부분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셋이라는 부분은 앞단에 있는 보안 게이트웨이에 집중되어 있는 모델들을 전부 클라우드를 해서 바꾸자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의 그 경계 보안 모델에서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인프라든 모든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까지 기존의 보안 모델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 네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보안 스택으로 변경해서 모든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 지원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남북에 대한 경계면을 통해서 보호한 게 아니고 경계면 아래에 있는 내부의 모든 요소까지 모두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요소 모델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시보다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데이터 센터가 저희 내부에 있고요. 어딘가에 있는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 어딘가에 있는 클라우드 형태의 인프라, 장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제 수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보게 된다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보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보통 해당 CSP 업체에서만 동작하게 되어 있고 내부의 데이터 센터에는 운영되지 않더라고요. 데이터 센터에 구현되어 있는 보안 서비스들 마찬가지로 DC 안에 있는 것들만 보안의 요소를 적용하는 거지 너머에 있는 클라우드 가치는 같이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안 관리자들이 주로 필요하시는 건 뭐냐면은 각각 구분되어서 볼 수 있는 관리하는 보안 요소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를 합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의 컨트롤러 DC에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움직이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고요. 이러한 니즈에 대해서도 뒤쪽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주 많은 부분들을 보완 관리자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보안 경계 기반 모델에서 해당 스택을 추가하든가 강화하든가 고도화를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격의 경로가 다양해진 거죠. 일반적인 디도스 웹 공격 이외에 방어해야 될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피싱, 이메일, 보안 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피싱 메일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요소가 참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공급 표면의 증가입니다. 서비스가 많아지고 모든 인프라, 대부분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들,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리해야 될 공급 표면 또한 증가했다고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업계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업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소비자 컨슈머가 되겠죠. 모바일을 채택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API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울 수 있고 관리해야지만이 보완을 한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편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기본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예전에는 인프라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됐는데 현재 환경에서는 변화가 있죠. 인프라도 많이 복잡해지고 있고 거기에 이아스라든지 파스 같은 서비스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접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앱들, API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에코시스템, 디지털 생태계라고 표현하죠. 컨슈머들이 쓰는 모바일 채택으로 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증가하고 있고 요구하는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프라와 보안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신규로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공격 표현이 증가한다, 늘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경계 기반 아래에 있지 않고 클라우드에 있고 어딘가에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안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렵다 말씀드리는데 실제 보안이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아카마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카마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 3가지 정도의 기본 꼭지가 있어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모든 액세스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든 네트워크이든 시큐어 액세스든 뭐든 간에 어떠한 형태든지 사용자든 API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모든 대한 통제에 대한 액세스가 커버가 가능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배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고 사용자는 사용자들을 관리하고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이거는 보안의 정합성이 맞지 않거든요. 대부분 데이터 센터의 정합성을 맞추려면은 하나의 규칙의 대존재를 가지고 세밀하지만은 동일한 정책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협 신호에 대한 공유 관리입니다. A라는 보안 장비에서 위협을 탐지했을 때 그다음에 옆에 연계해 있는 BC 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현재의 보안 공격들은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지언정 공격의 기술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복합적인 코드로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경로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집중이 되었다지만은 그 경로가 뚫리게 되고 하나의 디바이스가 감염이 된다면은 공격에 대한 그 기술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커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3가지, 사용자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그리고 액세스에 대한 보안들이 모두 아우르는 3가지 꼭지가 만족돼야지만이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린 데에 비해서 해야 될 건 사실 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는 좀 크게 2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주빌리티, 두 번째는 API 시큐리티. 수많은 부분 중에서 2가지를 꼽은 것은 가장 현재의 IT에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의 2가지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보안을 구현하더라도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프로덕트를 구현하더라도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마이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카마이라는 밴드를 아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CDN 베이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40만 대 이상의 엣지 서버를 통해서 저희는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서비스를 봤을 경우에 아주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디도스에 대한 비공이고, 웹방화벽,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 공격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성능과 퍼포먼스도 유지해야 되고요.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현재 아카마이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들은 총 5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2가지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스를 참여하시면 거기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에 대한 보안과 사용자가 접속할 때 대한 부분, 내부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에 이러한 서비스들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비주얼리제이션 가시성인데요. 저희는 이런 가시성을 이제 AGS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AGS라는 제품을 세부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라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이해하실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위치 내부에 있는 내부 방화벽 혹은 VLAN을 통해서 별도의 서브넷을 구분하셔가지고 서비스를 하시고 있잖아요. 별도 망에 대한 보안이 되겠죠. 그게 좀 더 나아가서 ZTE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일반적인 구획 네트워크 단위가 아니고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호스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세그멘테이션과 호스트 안에 떠 있는 IP 포트 레이어 3, 4를 넘어서서 L7까지 어플리케이션 단위까지 통제해야지만이 M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MS가 필요한 이유는 이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큰 화면이 저희가 AGS 서비스를 구현했을 때에 저희가 파악한 고객사의 내부 자산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부 방화벽이라든지 기타 보안 장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흐름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셨을 건데요. 그런 통제는 사실 보통 규칙으로만 보실 수 있지 진짜 이러한 맵으로 보시는 제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에이전트 기반의 호스트를 사게 되면은 각각의 호스트 혹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디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어디랑 연계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성을 제공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왼쪽에 큰 화면을 보고 사실 가시성은 힘들죠. 가시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가독성은 많이 떨어지는 화면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저희 가디코어만이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일반적인 라벨링을 부여한 다음에 그 라벨링에 대해 부여있는 부분을 그룹화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그림인데요. 가독성이 많이 달라졌겠죠. 필요한 부분들,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업무 혹은 동일한 플랫폼 하고 있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그룹핑을 각각 하셔가지고 좀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 기본 맵을 제공하고 있고요. 밑에 작은 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룹을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 해당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라든지 프로세스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뎁스는 사실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가시성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는 추가적인 뎁스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를 많이 구현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기본인 데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가 믿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어느 누구는 사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있잖아요. 사실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나 유즈 케이스인데요. 해외 사례이긴 한데 대형 기업에서 어플리케이션 JD2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오픈했었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고 성능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HS를 적용해서 가시성을 확보해 보니까 이 앱에 붙는 직접 간접으로 붙는 통신 경로가 총 57만 개의 경로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JD 자체가 좀 대형 서비스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트래픽이 생각보다 많은 통신 경로가 파악이 된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AGS를 통해서 초기에 고객과 협의한 다음에 크게 두 가지의 보안을 기준을 세워서 필요 없는 경로를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경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되지 않은 경로. ZT 기반으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 보니까 통신 경로가 57만 개에서 400개로 줄었습니다. 98%, 99% 이상이 준 거죠. 기존에 저희가 보안 장비에 대한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사실 눈에 보는 볼 수 없고 정책 리스트로만 파악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 리스트, 텍스트가 아닌 표가 아닌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러한 가시성과 가독성을 통해서 좀 더 내부 보안,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마이크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분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PI 보안인데요. 이 API는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기존의 API는 보통 웹에 얼지라는 성격이 되게 강했고요. 대부분 이제 와프라는 웹 방어벽에서 기생하는 하나의 추가 기능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이 API에 대한 보안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PI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보안을 말씀드린다면은 아카마이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카마이는 전 세계의 트래픽을 30에서 40%를 커버하고 있는 대형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웹 트래픽을 100으로 봤을 때 API 트래픽이 총 83%이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웹 방어벽은 전체 웹 트래픽을 겨우 17%만 방어한 거죠. 나머지 83%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안이 많이 부실했다는 거죠. 취약성이 발생한 거죠. 두 번째, 같은 회에서 얘기하기를 API에 대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24년도에는 이 보안 위협도가 2배가 이상 증가할 거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뭐냐면은 현재 API에 대한 보안이 증가하고 있고 최소한 API 게이트웨이라도 설치하신 분 있긴 한데 실제적인 API 보안에 대한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회사는 그렇게 드무세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현재 이 API 보안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솔루션들 적긴 그렇지만 이제 보안 게이트웨이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보안 게이트웨이 같은 제품들은 사실 보안 시큐어웨이 보안을 API에 대한 보안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단순히 API 게이트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은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API 통신에 대해서 커버하거나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직 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API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B2C 형태, 고객한테에 대한 API가 많이 있겠죠. 보통 대표적으로 모바일 통신에 대한 API를 제공하실 건데요. 실제로 API는 보통 B2B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서는. 그리고 인가된 사용자들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웃바운드에 대한 API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실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API들이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아닌 내부에서만 서로 움직이는 API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 고객사 업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API에 대해서 다시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 사유는 뭐 인바운드에서 들어오든 혹은 인가된 사용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내부의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API가 어떤 일을 할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일반적인 API 통신이 있구나. 가서 데이터를 가져갔구나, 읽었구나 친구이지 실제 그 API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의 동작을 하게 됐을 때 그 API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혹은 별도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인가되지 않은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힘드신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PI 캐드는 필요하고 각각 API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API 헤더 정보를 긁어서 허가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API 요청에 대해서는 자르든가 딜레이 시키는 API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다 돼서 서머리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인프라 쪽은 크게 일반적인 프라이머리 클라우드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언프라미스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인 하이브리드 형태 많이 움직이실 겁니다. 표시되어 있는 각각 상표에 대한 벤더들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현재 기존에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웹과 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일반적인 내부 작품 콘슈머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접속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관리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레거시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의 보안 개념이 접목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보안 개념의 접목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일반적인 남북에 대한 트래픽뿐만 아니라 동서로는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말씀드린 API에 대한 보완도 같이 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저희 쪽 아카마이에서는 이러한 모금들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는 서비스들로 제어 테스트 포트폴리오 갖추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의 제품들을 서비스를 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보안에 대해서 해왔고 기존 해왔던 걸 사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하나의 개념을 넣어서 움직이게 된 거고 그리고 현재 그동안에 보지 않았던 웹과 API 세그멘테이션, 내부에 대한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해야지만이 좀 더 안전하게 기본적인 제로 스페이스의 보안 모델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긴 한데요. 저희가 뭐 아카마이라는 벤더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명도 몇 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실제 보안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제어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보안 서비스가 기본적인 정책을 세우라는 거죠. 제어 트러스트를 읽어보시면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뭔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정에 의해서 보안 정책을 세우지 말고 기계적으로 딱딱 끊어서 기본 정책에 맞는 보안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참 현재의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에 대한 보안 기능에 맞지 않는 문구를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적어봤습니다. 좀 졸리셨죠? 조신 분 많던데 일단 이 세션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주신 부분이 퀴즈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퀴즈를 내게 되면은 스타벅스 상품권이 나가는데 퀴즈 하나 내고 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보안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파트 중 하나인데 기존의 웹에 기생하는 하나의 모델이었지만 현재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가터너에서도 이 보안에 대해서는
이년 내년도에 2배 이상 보안 위협이 증가할 거고 웹 전체 트래픽의 83%를 이것이 같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저희가 가장 중심주로 봐야 될 요 보안 영역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API? 네, 맞습니다. 안 좋으신 분이 발려서 감사합니다.